저 고철 덩어리나 가져. 남편은 녹슨 공장 철문을 발로 차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나와. 철거비가 더 들어. 그리고 20대 여자의 손을 잡고 돌아섰죠. 하지만 남편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40년간 매일같이 확인하던 사무기 방적기. 고장난 기계 아래 숨겨진 비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록 멀리 있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빈소는 공장 사무실에 차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는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왼쪽 가슴에 강일섬유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지우는 새벽부터 일어나 공장 마당을 쓸었어요. 빗자루질을 하다가 3층 생산동 앞에 멈췄습니다.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죠. 아버님, 편히 쉬세요. 지우가 작게 인사를 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정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옆에 있었죠. 와, 진짜 페어네. 여자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가 진짜 공장이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여기저기 찍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기계들을 찍었어요. 깨진 유리창도 찍었습니다. 무너진 지붕도요. 오빠, 이거 SNS에 올리면 분위기 있겠다.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우는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호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례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 좀 해야지.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정리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공장 처분해야지. 빨리. 민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나 돼요? 여자가 물었어요. 땅값만 받아도 5천은 나올 거야. 민호의 대답이었습니다. 지우는 사무실 밖에 서서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3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3층을 봤어요. 생산동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달랐어요. 결혼 첫날이었습니다. 민호가 공장을 보더니 말했어요. 여긴 너무 후지네. 인상을 찌푸렸죠. 얼른 팔아야겠어. 이런 데서 뭐하냐?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3층 생산동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우가 따라갔어요.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난간이 흔들렸어요. 3층 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생산동 안에는 낡은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방적기 10대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녹슬어 있었어요. 실 뭉치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어요. 시아버지는 한 기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무기 방적기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독일어로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시아버지께서 지우를 불렀어요. 네, 아버님. 이 기계는 특별해. 시아버지께서 기계를 쓰다듬으셨어요. 왜 특별한가요? 1970년에 독일에서 들여온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이 공장의 첫 기계였어. 지우는 기계를 봤습니다. 녹슬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기계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단단해 보였어요. 지우야, 약속해. 네, 아버님. 이 기계는 절대 옮기거나 철거하면 안 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알겠습니다. 꼭 지켜줘.
네, 아버님. 시아버지께서 지우의 손을 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혼 1년 차였어요. 지우는 매일 공장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안 쓰는 공장이었지만 관리는 해야 했거든요. 마당을 쓸었어요.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을 닦았어요. 그리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생산동 문을 열었어요. 먼지를 털었습니다. 기계들을 닦았어요. 특히 사모기 방적기는 더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천으로 위에서 아래로 닦았어요. 시아버지 말씀을 따라서요. 이 기계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어느 날 민호가 물었어요. 아버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고철인데?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계속 기계를 닦았습니다. 민호는 코웃음을 치고 내려갔어요. 결혼 2년 차가 됐습니다. 민호의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야근이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 냄새도요. 지우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장으로 갔어요. 3층 생산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모기 앞에 앉았어요. 기계는 여전히 고장난 채였습니다.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다른 기계들과 달리 이 기계만 먼지가 덜 쌓였어요. 지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어요.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아버님 발자국 같았어요. 아버님이 계속 오셨나?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결혼 3년 차 봄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공장에서였어요. 3층 생산동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모기 앞에 쓰러져 계셨어요. 119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한쪽이 마비됐어요. 말씀도 어눌해지셨습니다. 지우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시아버지께서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지우야. 시아버지께서 지우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공장. 잘 지켜줘.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특히 사모기는 시아버지께서 지우의 손을 잡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안 옮길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께서 말씀을 잊지 못하셨어요. 숨이 차셨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우가 물 한 잔을 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물을 드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모기, 발판이요? 살펴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이 드신 거였어요. 지우는 시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발판을 살펴보라니? 무슨 뜻일까요? 이틀 후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었어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뛰어다녔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유가족분 계십니까?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민호도 뒤늦게 도착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지우는 주저앉았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공장 사무실에 빈소를 차렸습니다. 영정 사진을 모셨어요. 시아버지는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사모기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문상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옛날 공장 직원들이었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셨어.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월급 밀리지 않게 해주셨지. 다른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MF 때도 한 명도 안 자르셨어. 모두들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도 울었습니다. 민호는 조문객들과 인사만 했어요. 표정이 무덤덤했습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발인이 나갔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함을 모셨어요.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혼자 3층에 올라갔어요. 사모기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작게 인사를 올렸어요. 그때 시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발판을 살펴봐. 지우는 기계 아래를 봤어요. 철제 발판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계들과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강남으로 나와. 왜요? 변호사 사무실. 할 얘기 있어. 그게 다였어요. 민호는 먼저 나갔습니다. 지우는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치마를 입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높은 건물이 많았어요. 법무법인은 1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한법무법인이라고 써 있었어요.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화장이 진했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우는 민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협의 이혼 진행하시는 거 맞죠?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산 분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남편 측 재산 목록입니다. 종이를 지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예금 8천만 원. 변호사가 한 줄씩 짚으며 설명했어요. 강남 오피스텔 3억. 용인 토지 2억. 차량 5천만 원. 증권 계좌 3천만 원. 합계 6억 3천만 원입니다. 지우는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다니요. 부인 측 재산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폐공장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공장이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어요. 네. 시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처분 가능한 자산입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땅값은 나올 거예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철거비가 1억 든대요. 민호가 비웃었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순자산은 마이너스네요. 민호가 팔짱을 꼈어요. 내가 봐주는 거야. 그거라도 가져. 여자가 웃었습니다. 오빠 착하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재산분할 합의서입니다. 종이를 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펜을 건넸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지우는 펜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맨 위에 재산분할 합의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부인 경기도 부정시 공단로 127 폐공장 및 부지. 남편 기타 모든 재산. 지우는 그 줄을 다시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펜을 종이에 댔어요. 서명했습니다. 이지우. 눈물 한 방울이 서류에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번졌어요. 지우는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갔어요.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끝났네. 여자도 일어났어요. 오빠, 빨리 가요. 약속 있잖아요. 두 사람이 먼저 나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손을 봤어요.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지우는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보였어요. 비싼 차들이 달렸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을까요? 공장 근처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을 걸어 공장으로 갔어요. 녹슨 정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이 보였습니다. 깨진 유리창이 보였어요. 지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책상을 쓰다듬었어요. 아버님, 작게 불렀습니다. 이제 저 혼자예요.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흘러내리게 뒀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층을 봤어요. 생산동 창문이 보였습니다. 발판을 살펴보라고 하셨지. 시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우는 계단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층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확 날렸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적기 열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두 멈춰 있었어요. 실 뭉치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무기 쪽으로 걸어갔어요. 기계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기계를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발판을 살펴봐.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계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철제 발판이 있었습니다. 사각형 모양이었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다른 기계 발판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볼트 개수가 달랐어요. 이 발판은 4개였습니다. 옆에 1호기를 봤어요. 볼트가 6개였습니다. 2호기도 6개였어요. 왜 3호기만 4개지?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발판을 흔들어 봤습니다. 움직였어요. 다른 발판들은 고정돼 있었는데 이것만 흔들렸습니다. 이게 열리나? 지우는 일어섰어요.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공구함을 찾았어요. 책상 아래 있었습니다. 렌치를 꺼냈어요. 드라이버도 챙겼습니다. 다시 3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기 앞에 앉았습니다. 렌치로 첫 번째 볼트를 잡았어요. 돌렸습니다. 뻣뻣했어요.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씩 돌아갔어요. 첫 번째 볼트가 풀렸습니다. 두 번째 볼트를 잡았어요. 역시 뻣뻣했습니다. 힘을 주어 돌렸어요. 풀렸습니다. 세 번째도 풀었어요. 네 번째도요. 지우는 숨을 고르고 발판을 잡았습니다.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옆으로 옮겼어요.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어둠이 있었습니다. 손전등이 필요했어요. 지우는 다시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어요. 켜졌습니다. 다시 3층으로 올라갔어요. 발판이 열린 곳에 섰습니다. 손전등을 아래로 비췄어요. 계단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이었어요. 가파랐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가는 형태였어요.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하가 있어? 손전등을 더 안쪽으로 비췄어요. 10계단쯤 내려가면 바닥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한 발을 안에 넣었어요. 계단을 밟았습니다. 단단했어요.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씩요. 손전등을 앞에 들고요. 5계단을 내려갔어요. 6계단, 7계단, 벽을 짚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었어요. 축축했습니다. 8계단, 9계단, 10번째 계단을 밟았어요. 바닥에 닿았습니다. 지우는 손전등을 사방으로 비췄어요. 방이었습니다. 지하 공간이었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지우가 서면 머리가 닿을 것 같았어요. 가로는 5m쯤 됐습니다. 세로는 3m쯤요. 벽은 콘크리트였어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바닥은 평평했어요. 물기가 약간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비췄어요. 선반이 보였습니다. 금속재 선반이었어요. 3단으로 돼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지우는 다가갔습니다. 나무 상자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상자들이요. 몇 개나 되지? 지우가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20개였습니다. 모두 20개의 상자가 있었어요. 지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 손을 뻗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천으로 쌓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어요. 한 겹, 두 겹. 안에서 뭔가 반짝였습니다. 금속이었어요. 노란색 금속이요. 지우는 완전히 천을 풀었습니다. 금괴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요. 무게가 상당했어요. 지우는 금괴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댔어요. 표면이 반짝였습니다. 밑면을 봤어요. 숫자가 각인돼 있었습니다. 1kg, 99.9%. 지우는 숨을 멈췄어요. 이게 진짜야? 다른 상자도 열었습니다. 역시 천으로 쌓인 것이 들어 있었어요. 천을 풀었습니다. 금괴였어요.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상자도 열었어요. 역시 금괴였습니다. 지우는 모든 상자를 열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천을 풀었습니다. 모두 금괴였어요. 20개, 총 20개의 금괴가 있었습니다. 20kg이었어요.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금괴들을 봤어요. 손전등 빛이 금괴들을 비쳤습니다. 노란 빛이 반짝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선반을 다시 살폈어요. 맨 아래 칸을 봤습니다. 가죽 가방이 있었어요. 낡은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꺼냈어요. 바닥에 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들이요. 오래된 종이였어요. 지우는 첫 장을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댔어요. 시아버지 필체였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였어요. 이것은 1979년부터 모은 것이다. 지우는 계속 읽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팔지 않았다.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그래도 매달 조금씩 샀다. IMF 때 가장 힘들었다. 은행에서 대출을 막았다. 거래처에서 외상값을 주지 않았다.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다. 하지만 한 명도 자르지 않았다. 이 금괴를 팔 수도 있었다. 하지만 팔지 않았다. 이것은 비상금이다. 진짜 어려울 때를 위한 것이다. 지우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역시 시아버지 글씨였습니다. 2005년 기록. 공장 문을 닫았다. 중국산 섬유가 들어오면서 경쟁이 안 됐다. 주문이 끊겼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었다. 마지막까지 밀리지 않게 했다. 공장은 텅 비었다. 하지만 금괴는 그대로 뒀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0년 기록. 민호가 지우와 결혼했다.
좋은 며느리다. 성실하고 착하다. 하지만 민호가 걱정이다. 공장을 팔려고 한다. 이 비밀을 알리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우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편지였습니다. 지우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지우는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공장을 지킨 거구나. 나는 알고 있었어. 민호가 공장을 팔려고 한다는 걸. 내가 혼자 남을 거라는 걸. 미안하다. 더 좋은 사위를 골라주지 못해서. 이 금괴는 40년간 모은 거야. 매달 조금씩 샀어. 월급이 적을 때도, 월급이 많을 때도, 회사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계속 샀어. 왜냐하면 알았거든. 언젠가 진짜 어려운 날이 온다는 걸. 그날을 위해 준비했어. 지우야, 이건 비상금이야. 진짜 어려울 때를 위한. 지금이 그때인 것 같구나. 이제 이게 내 거야. 마음대로 써. 공장을 고쳐도 좋고, 새로 시작해도 좋고, 내 인생을 살아. 지우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진짜 딸이야. 공장을 지켜줘서 고마웠어. 사무기를 지켜줘서 고마웠어. 매일 올라와서 닦아줘서 고마웠어. 나도 매일 올라가서 확인했어. 내가 성실하게 닦는 걸 봤어. 그 마음이 고마웠어. 이제 행복해라. 아버지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님,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하 공간에 혼자 앉아서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어요. 손전등을 들고 다시 선반을 봤습니다. 서류가 더 있었어요. 꺼내서 봤습니다. 금 구매 영수증이었어요. 1979년부터 2015년까지요. 매달 하나씩 샀던 기록이었습니다. 지우는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40년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공장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 강일수 이지우. 이미 명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미리 해두신 거였어요. 지우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편지도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어요. 가방을 들고 계단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계단씩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발판 밖으로 나왔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밤새 지하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발판을 다시 닫았습니다. 볼트를 조였어요. 하나씩 단단히 조였습니다. 사무기가 다시 비밀을 감쌌어요. 지우는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가방을 펼쳤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어요. 주소록을 봤습니다. 대학 동기 이름이 보였어요. 김태준. 산업사를 연구하는 교수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였어요. 선배, 저 지우예요. 오, 지우야.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잘 지냈어? 네. 선배는요? 잘 지내지. 무슨 일이야?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응?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보시면. 태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 언제?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좋아.
어디로 가면 돼? 지우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알았어. 토요일에 갈게. 감사합니다, 선배. 전화를 끊었어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이었어요. 지우는 공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었어요.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었어요. 3층도 올라가 닦았습니다. 사무기를 특히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차 한 대가 공장 앞에 섰습니다. 태준이 내렸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지우야, 선배.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우리 시댁 공장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제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보여줄 게 뭔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지우가 태준을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까지요. 생산동 문을 열었습니다. 기계들이 보였어요. 태준이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방적기들이네. 네. 1970년대 거예요. 지우가 사무기 앞으로 갔습니다. 선배, 여기요. 태준이 다가왔어요. 지우는 공구를 꺼냈습니다. 발판 볼트를 풀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4개 볼트를 모두 풀었습니다. 발판을 들어 올렸어요. 옆으로 옮겼습니다.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이게 뭐야? 지하로 가는 길이에요. 지하? 네. 따라오세요. 지우가 손전등을 켜고 내려갔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따라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공간에 도착했어요. 지우가 손전등을 선반 쪽으로 비췄습니다. 금괴들이 놓여 있었어요. 태준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금괴예요. 태준이 다가갔어요.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밑면을 봤습니다. 1kg, 99.9%. 손전등을 가까이 댔어요. 진품이야. 정말요? 태준이 다른 금괴도 들어봤습니다. 모두 확인했어요. 전부 순금이야. 지우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태준이 서류를 받았어요.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매 영수증. 40년치. 시아버지께서 모으신 거예요. 태준이 편지도 읽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읽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마나 되나요? 태준이 금괴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20개, 각 1kg. 계산기를 꺼냈어요. 현재 금 시세가 1g에 약 75,000원. 1kg이면 7,500만 원. 20kg이면 15억 원이에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어요. 15억. 태준이 지우를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지우는 편지를 생각했어요. 시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팔아서 공장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두 사람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았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먼저 감정을 받아야 해. 공식 기관에서 그 다음 세금 문제를 정리하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괜찮아요. 태준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어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금 99.9% 확인. 총 20kg. 시가 15억 2천만 원. 세금 문제도 정리됐어요. 상속세를 냈습니다. 증여세도 냈어요. 남은 돈은 12억 원이었습니다. 지우는 금괴 5개를 먼저 팔기로 했어요. 7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지붕을 고쳤습니다. 기와를 새로 올렸어요. 유리창을 갈았습니다. 전부 새 유리로요. 전기시설을 정비했어요. 수도관도 교체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했어요. 건물이 밝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공장이 깨끗해졌습니다. 지우는 2층을 작업실로 만들기로 했어요.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6개 공간으로 나눴어요. 책상과 의자를 들였습니다. 인터넷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광고를 냈습니다. 청년 창업가 모집. 월 50만 원, 6개월 무료. 일주일 만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20대 청년이 3명 왔습니다. 한 팀은 앱 개발을 했어요. 한 팀은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한 팀은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한 달 후 3팀이 더 들어왔습니다. 공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지우는 매일 아침 3층에 올라갔습니다. 사모기를 닦았어요. 여전히요. 아버님, 잘하고 있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인터뷰에 응했어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폐공장에서 창업 공간으로 이지우 씨의 새로운 시작. 기사 내용. 이지우 씨는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폐공장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청년 창업가들에게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도 실렸습니다. 공장 전경 사진이었어요. 깨끗해진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남은 금괴도 조금씩 팔기 시작했어요. 3개를 더 팔았습니다. 4억 원이 들어왔어요. 1층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만들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곳이요. 지우가 직접 운영했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빵도 구웠어요. 청년들이 좋아했습니다. 공장이 점점 변해갔어요. 한편 민호는 달랐습니다. 이혼 직후였어요. 민호는 여자와 함께 호텔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어요. 스위트룸을 잡았습니다. 하룻밤에 50만 원이었어요. 이제 자유다. 민호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여자가 박수를 쳤어요. 오빠 최고. 2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민호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이거 주세요. 2,500만 원짜리 시계였어요. 카드를 냈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차고 갈게요. 민호가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와, 멋있다. 여자가 민호 팔을 안았습니다. 너도 뭐 사? 민호가 말했어요. 여자는 가방 매장으로 갔습니다. 2천만 원짜리 가방을 골랐어요. 이거요. 민호가 또 카드를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카드값 청구서가 왔습니다. 6천만 원이 넘었어요. 민호는 놀랐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돈은 많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의 공장은 지역 명소가 됐어요. 신문에 또 기사가 났습니다. 청년 창업 성공 사례 속출. 폐공장이 희망 공간으로.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었어요. 임대료 지원금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돈으로 임대료를 더 낮췄어요.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요. 더 많은 청년이 지원했습니다. 3층도 작업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사모기만 그 자리에 두고요. 나머지 기계는 치웠습니다. 사모기 주변만 울타리를 쳤어요. 창업의 시작점이라는 팻말을 달았습니다. 청년들이 사모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행운의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는 친구를 만났어요. 강남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야, 나 좋은 투자처 알아냈어. 친구가 말했어요. 무슨 투자? 부동산이야. 오피스텔 분양. 확실해? 당연하지. 3개월이면 2배야. 친구 목소리가 신났어요. 나는 2억 넣었어. 너도 할래? 민호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해? 많을수록 좋지. 민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할게. 3억 넣을게. 오, 그래. 잘 생각했어. 민호는 예금과 증권 계좌를 정리했어요. 3억을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어요. 3개월 후면 6억이야. 민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자에게 말했어요. 투자했어. 3달 후면 2배야. 진짜? 우와. 그럼 우리 해외여행 가자. 좋아.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을 계속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내 멘트만 나왔어요. 민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지우의 공장에는 20개 팀이 입주했습니다. 2층, 3층이 꽉 찼어요. 그중 3개 팀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성공 사례가 나온 거였어요. 지역 방송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지우가 인터뷰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공간이에요. 지우의 말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였어요. 전국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대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게요. 문화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오래된 공장 건물을 보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요. 지우는 동의했습니다. 그 시간, 민호는 투자회사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 한 칸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관리실에 물어봤습니다. 이 호실 사람들 어디 갔나요? 한 달 전에 나갔어요. 야반도주했대요. 관리인의 대답이었습니다. 민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기당한 거야? 급하게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피해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돈 찾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범인들이 해외로 도주했어요.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3억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투자금 날아갔어. 사기당했어. 얼마나? 3억? 여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돈이 없다는 거야? 1,000만 원 정도 남았어. 민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뭐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돈 없으면 나도 없어.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제발. 민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여자는 뿌리쳤어요. 손 떼. 여자는 명품 가방들만 챙겨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의 창업센터는 정식으로 등록됐어요. 이지우 창업센터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늘렸어요. 월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우는 그 돈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창업 교육을 했습니다. 마케팅 강의도 열었어요. 회계 수업도요. 무료였습니다. 청년들이 몰려들었어요. 지우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기를 닦았어요. 아버님, 잘하고 있죠? 여전히 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호텔에서 나와야 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없는 방이었어요.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면접 볼 때마다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었어요.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 달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대출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직자도 가능, 신용 불량자도 환영. 민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2천만 원 필요합니다. 금리는 월 5%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자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월세를 냈습니다. 생활비로 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자가 100만 원이었어요. 다시 한 달이 지났어요. 돈이 바닥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이자 언제 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일까지 안 주시면 찾으러 갈 겁니다. 협박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절박했어요.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어요. 폐공장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우가 뭔가 찾았을까? 의심이 들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이지우 공장을 쳤어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폐공장서 창업센터로 변신. 민호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보였어요. 깨끗해진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지우 씨는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폐공장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들었다. 민호는 계속 읽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만 수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 원?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관련 기사를 더 찾았습니다. 폐공장서 발견된 15억 원어치 금괴.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사진이 보였습니다. 금괴 사진이었어요. 민호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지우 씨는 공장 지하에서 금괴 20kg을 발견했다. 시가 약 15억 원 상당이다. 시아버지가 40년간 모은 것으로 방공호에 보관돼 있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어요. 15억? 소리쳤습니다. 옆방에서 벽을 두드렸어요. 시끄러워. 민호는 입을 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주었어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방공호는 3층 생산동 기계 아래 숨겨져 있었다. 3층? 기계 아래.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그 기계. 사모기가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 확인하던 기계요. 거기였어?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내가 비웃었던 그 기계. 결혼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 기계는 특별해. 시아버지 말씀이 들렸어요. 고철이라고 비웃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다 내 손에 있었는데. 민호가 작게 말했어요. 내가 버린 거였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어요. 공장에 가보기로요. 밤이 됐습니다. 민호는 고시원을 나섰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장 근처에 내렸어요.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공장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깨끗했습니다. 불도 켜져 있었어요. 민호는 담장 가까이 갔습니다. 높이를 살폈어요. 올라갈 만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을 넘었어요.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게 정비돼 있었습니다. 잔디도 깔려 있었어요. 민호는 건물 쪽으로 갔습니다. 1층 카페가 보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갔어요.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생산동 문을 열었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스마트폰 불빛을 켰어요. 공간이 깨끗했습니다. 작업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책상과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한쪽에 울타리가 보였어요. 그 안에 기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목이었어요. 민호는 다가갔습니다. 울타리 문을 열었어요. 사목이 앞에 섰습니다. 기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창업의 시작점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기계 아래를 봤습니다. 발판이 있었어요. 새 발판으로 교체돼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여기였구나.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15억이 여기 있었어. 그때 불이 켜졌습니다. 당신이었군요.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지우가 서 있었어요.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 부를게요. 지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 민호가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사람이 침입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경기도 부정시 공단로 127번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계단 쪽으로 뛰었어요.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올라오고 있었어요. 거기서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멈췄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 2명이 다가왔어요.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민호는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공장이 멀어졌습니다. 불 켜진 건물이 보였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민호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였어요. 왜 전 부인 공장에 들어갔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합니다. 벌금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 200만 원이었어요. 민호는 돈이 없었습니다. 지인에게 빌렸어요. 간신히 벌금을 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고시원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월세 3달째 밀렸어요. 이번 주 안에 나가세요. 조금만요. 정말 조금만요. 안 됩니다. 짐 다 버릴 겁니다. 민호는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으로 갔어요. 하루 10,000원이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우의 창업센터는 지역을 넘어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지우는 강연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매일 3층에 올라갔습니다. 사모기를 닦았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청년들이 회의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지킬 것도 있었고요. 돌아올 곳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공장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1층 카페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2층 작업실도 밝았어요. 3층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모기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40년을 지킨 비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사모기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우는 불을 끄고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1층 카페로 왔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컵을 씻었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지우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지킬 것도, 돌아올 곳도,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정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장이 보였어요.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 시원한 공감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